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장 취임 일주일째인 어제 지산나들목 왼쪽 진출로를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발표 후 일신방직 전방터가 복합 쇼핑몰 부지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안에 답을 내겠다고 한 해묵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 인수위원회는 복합 쇼핑 기능을 포함한 복합 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협상안을 확정해 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추진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복합 쇼핑몰 유치 관련 추진 일정도 7, 8월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과 설계 공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방직 공장터 개발 사업자 측이 가칭 더 현대 광주의 복합 쇼핑몰이 포함된 협상 제안서를 이달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시점과 같습니다. 복합 쇼핑몰 사업이 사실상 현대백화점으로 정해진 것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 한 군데만 한다, 현대만 한다, 또는 다른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강기정 시장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며 부지를 정하거나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모를 하겠다. 언제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달라 이런 계획은 전혀 검토한 바는 없고요. 시기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구공항 이전 방식을 차용한 광주형 공모함 마련 등 두 가지 전략의 동시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또 어등산 관광단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약이던 복합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제시했고 교통사고 위험이 제기된 지산 나들목 왼쪽 진출로는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안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 본질적 위험을 해소하지 못해서 여전히 진출로로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도시와 꿀잼 도시, 돌봄 도시 등 5대 시정 목표를 제시하고 공익가치수당과 영산강 Y벨트 등 세부 과제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참여자치 21이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 정치 발전과 민생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과 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민주당이 지방의회에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정치개혁을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광주 서구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연고만을 앞세워서 출마를 하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공약했던 일부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전남 5개 시군에서 하반기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심성 논란이 여전한 데다 또 취임 초 시장 군수들이 시군의회 동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민선 8기 첫 결제는 코로나 긴급생활비 지원금 지급입니다. 19세 이하는 100만 원, 그 외 시민에게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은 531억 원입니다.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시 재정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광양시 판단입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이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전임 시장이 19세 이하 100만 원 지원을 추진하다 반발을 샀지만 정인화 시장이 공약으로 받은 겁니다. 당시 시의원 예비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이들 상당수가 당선된 만큼 지원금 지급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의회는 19세 이하에 대한 집중 지원이나 예산 투입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이 앞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아마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광양시외에도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한종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와 김산 무안군수 등도 재난지원금을 공약했고 하반기 지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심성 지급이라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의회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시군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느냐가 민선 8기 의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민선 7기 27조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낸 전라남도가 민선 8기에는 30조 원의 투자 유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반도체와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전라남도의 첫 기업 투자 유치는 솔라시도 기업 도시의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조성입니다. 세계 1등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전남이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액은 2조 원, 고용 창출은 3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넓은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도가 전라남도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전남도의 그 에너지적인 특화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액은 모두 30조 원. 여수산단 등 제조업에 중점을 뒀던 민선 7기와 달리 이번에는 광주와 함께하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수소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팀과 레이저 산업팀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팀 단위 부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첨단 전략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목표 기업 설정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4차 산업 관련 산업들을 특히 유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획기적인 지원책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김영록 지사의 1호 결재는 첨단 전략산업 30조 원 투자 유치 계획. 농수산 이미지가 짙은 전남도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하늘에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50mm,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주말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2도로 오늘도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0도, 고흥 31도, 순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장흥과 완도, 해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내일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소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 하남 산단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잠금 장치와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있다며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50인 미만 사업장인 광주 하남 산단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경찰은 기계를 실수로 조작한 외국인 노동자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전 점검으로 하자 5만여 건이 접수된 광주 서구의 아파트와 관련해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이 시공사에 책임 있게 하자 해결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희강 서구청장은 어제 해당 아파트 시공 현장을 찾아 하자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입주 예정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하자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 뒤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공사에 책임 있는 보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전현직 경찰관들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남경호회와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기관 지위를 훼손하고 또 정치 예속화로 이어지는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합의제 기관으로 바꾸고 또 국가수사본부를 뒷받침할 제도와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42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는 362명, 전남에서는 3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하나인 우주발사체 특화 산업단지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